현대 웹사이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쇼핑, 교육, 메일, 검색, 뉴스, 스포츠, 티켓,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등. 이런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기본이 되는 요소는 텍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텍스트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주는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독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를 장식하는 CSS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크기를 지정하는 폰트 사이즈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으니 간단히 짚자면 문자의 크기를 속성으로 지정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위는 픽셀과 같이 브라우저 크기에 관계없이 크기가 고정되는 절대 단위, 램 %와 같이 요소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를 가지는 상대 단위가 있습니다. 또 미디엄을 표준 크기로 해서 이와 같이 7단계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크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특성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적절히 설정해 주어 심미적으로 보기 좋고 또한 시인성,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 속성이 기본적이면서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자의 크기 외에 문자를 디자인하는 속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자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즉 폰트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폰트를 정해줄 때는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합니다. 속성값으로는 폰트 이름이 들어가는데 해당 폰트가 컴퓨터에 있다면 그 폰트로 출력하지만 없으면 브라우저의 기본 폰트로 출력합니다. 폰트 패밀리의 특징은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적으면 앞에서부터 폰트가 컴퓨터에 있는지 확인한 후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출력합니다. 앞에서부터 조사했는데 없으면 다음 폰트로 바통 터치를 해주는 셈이죠. 사용자마다 보유 폰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폰트를 지정한 후에 기본 폰트가 없는 경우 대체 폰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속성값에 폰트를 표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샘플 코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한글로 작성된 것도 있고 영어로 작성된 것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CSS 폰트명으로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로 썼을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인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같이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따옴표를 붙인 것이 있고 안 붙인 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따옴표를 붙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됩니다. 폰트가 한글인 경우, 또 폰트 이름 자체에 공백이 있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줘야 하는 경우라면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문자 장식 CSS로 문자 크기, 폰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문자와 관련된 CSS는 이것뿐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먼저 책 또는 인터넷상의 글을 읽다 보면 일부 단어나 문장에 볼드체를 주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CSS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께는 키워드로 지정할 수도 있고 숫자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키워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키보드는 기본인 노멀을 중심으로 라이터, 볼드, 보일더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용하는 폰트가 두꺼운 글자와 얇은 글자를 지원해야 하며 지원하지 않는 폰트는 이 속성을 사용해도 두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각 키워드를 CSS에 적용하며 브라우저에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또 문자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항상 있을까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락이나 글도 있을 수 있죠. 단락이나 글에서 주요 사용하는 CSS도 있습니다. 먼저 줄 높이를 지정하는 라인 헤이트 속성입니다. 여러 줄의 글이 있으면 줄 간의 간격을 설정하여 가독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속성값은 노멀 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멀은 브라우저 설정 높이로 출력하고 숫자는 단위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단위가 없다면 폰트 크기를 기반으로 출력, 단위를 쓸 경우 해당 단위에 맞추어 출력합니다. 줄 간격은 가독성을 고려해 보통 1.5에서 1.9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너무 작게 설정하면 줄이 너무 붙어 있거나 심지어 겹칠 수 있어 보기가 힘들고 너무 크게 설정하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 맞춤을 지정하는 텍스트 얼라인 속성이 있습니다. 혹시 한글과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아이콘을 본 적이 있나요? 텍스트 얼라인은 이 기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값은 왼쪽 맞춤의 left, 오른쪽 맞춤의 right, 가운데 맞춤의 center, 양쪽 맞춤의 justify가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한국어는 왼쪽 맞춤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통 사용하게 될 것은 왼쪽 맞춤 혹은 양쪽 맞춤일 겁니다. 가운데 맞춤이나 오른쪽 맞춤은 왼쪽 붙어있는 한국어의 특성상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짧은 문장에서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왼쪽 맞춤과 양쪽 맞춤은 시작 위치를 왼쪽에 똑같이 맞추는 것 같지만 왼쪽 정렬은 단어를 왼쪽으로 최대한 붙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양쪽 맞춤 오른쪽도 깔끔하게 맞춰지도록 글자가 배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웹페이지에 적당한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와 관련된 CSS를 살펴봤는데요. 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이트의 외관, 시인성이 달라지는 만큼 이런 CSS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CSS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